반갑습니다. 인생의 비밀 공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쇼펜하우어의 세계관 속에서 친절이라는 개념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이 철학자의 세계에서 친절은 어쩌면 무의미한 짓일지도 모릅니다. 혹은 그저 우리 자신을 기만하는 방법일지도 모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이야기가 전적으로 비극적인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모두에게 친절이란 무엇인지, 인간관계란 어떠한 것인지를 되짚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함께 쇼펜하우어의 어두운, 하지만 매력적인 철학 속 세계로 빠져보며 친절이라는 인간의 본능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이 세계로의 여정을 시작해 볼까요? 이야기를 통해 독자들이 쇼펜하우어의 세계관을 살짝 엿볼 수 있도록 안내해 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인간이라는 존재는 깊은 고독 속에서 그림자처럼 살아가는가? 쇼펜하우어는 이런 절망적인 물음을 던진 철학자입니다. 그의 철학은 인간의 본성과 존재, 그리고 우리가 세상과 상호작용하는 방식에 대해 깊이 이해하려는 탐구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우리 삶의 근본적인 본성이 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에게 있어 우리의 모든 원망과 욕망은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들며 이것이 인간의 삶의 본질이라고 했습니다. 원하면 고통받고 얻으면 지루해하며 완성하면 또다시 원한다 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이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그는 인간관계에서의 친절의 본질과 가치를 재평가하게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대부분의 인간관계가 궁극적으로는 이기적이며 가짜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영상의 목적은 쇼펜하우어의 인간관계에 대한 비판적인 견해를 탐구하고 그의 철학이 현대 사회에서 어떻게 해석될 수 있는지를 조명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인간관계, 이기주의, 그리고 친절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에 대한 실제 사례와 다른 위인들의 경험담을 들려드리며 쇼펜하우어의 철학을 통해 인간의 본질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구독자들이 쇼펜하우어의 철학 속에서 인간관계의 본질과 친절의 의미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함께 쇼펜하우어의 철학적 세계를 여행하며 인간의 본성과 인간관계의 진실을 탐구해 보시죠.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사람은 사람의 노예가 될 수 없다. 물과 같이 흐르라. 물은 장애물을 만나도 흘러가기만 한다. 산이 그러므로 산이다. 인간은 자유의 존재이다. 지식은 힘이다. 모든 인간은 죽음을 향해 균등하게 흐르고 있다. 자유는 용기 있는 자들에게만 주어진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아가며 겪는 수많은 인간관계 속에서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본성과 타인과의 관계에 대한 독특하고도 비관적인 시각을 제시합니다. 쇼펜하우어에게 인간의 본성은 본질적으로 이기적이며 충동적입니다. 그는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며 다른 이의 고통에는 무감각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생각은 쇼펜하우어의 인간 본성에 대한 견해와 맞닿아 있습니다. 이러한 인간의 본성은 여러 역사적 사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로마 제국의 멸망은 내부의 탐욕과 이기적인 행동들로 인해 발생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쇼펜하우어가 인간의 본성에 대해 제시한 이론을 실제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개인과 타인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로 이기적인 본성에 의해 주도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생각에는 인간은 대부분의 경우 친절이라는 가면 아래 숨겨진 이기적인 목적을 추구합니다. 그는 타인과의 관계는 대부분 이기적인 목적을 위한 것이며 진정한 이타적 행동은 드물다라고 말했습니다. 세계적인 지도자인 간디는 이와 반대로 자신을 잃지 않고서 타인을 이해하는 것이
진정한 강함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이러한 이타적인 가치가 인간의 본성과 상반된다고 여겼을 것입니다. 실제로 쇼펜하우어의 이론은 역사적으로 여러 인물들 사이의 복잡한 관계에서도 관찰될 수 있습니다. 니코마코스의 에티카에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의 사회성에 대해 다루었지만 그의 학문적 탐구도 쇼펜하우어의 이론과 일맥상통하게 인간이 본질적으로 이기적이라는 것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쇼펜하우어의 인간관은 우리가 자아와 타인, 그리고 우리 주변 세계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만듭니다. 그의 철학적 세계에서 우리는 인간의 본성과 인간관계의 본질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천하의 시작은 일에 있고 그 일의 성취는 인에 있다. 물이야말로 최상의 교사다. 물은 저항하는 것에 부딪히면 물러서지 않고 흘러간다. 상실의 아픔은 갖지 않음의 평화로 치유된다. 성실은 최고의 덕이다. 사람의 가치는 그의 진실성에 있다. 인간은 그가 생각하는 대로 존재한다. 나의 삶은 내 목적이 결정한다. 자유는 자기 자신을 알아야 할 필요를 부과한다. 나는 내 친구의 거울이다. 그가 내게서 본 것은 그의 모습, 그가 내게서 감춘 것은 그의 존재다. 사람은 오직 사랑으로만 자유로울 수 있다. 세 번째로 쇼펜하우어는 친절이라는 개념에 대해 크게 의심했습니다. 그에게 친절은 대부분 허상이며 이것이 가져오는 부정적인 결과와 한계가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친절이란 대개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 수행되며 이는 결국 인간의 본성이 이기적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진정한 이타적 친절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대부분의 친절은 변화무쌍한 이익 추구의 방식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 예컨대 한 동양의 사상가는 사람들은 다른 이에게 좋은 일을 할 때 자신에게 얻을 이익을 고려한다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쇼펜하우어의 친절에 대한 견해와 매우 통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친절의 허상은 때때로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러한 친절이 인간관계를 왜곡하고 이의 관계가 충돌할 때 실망과 배신감을 가져온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양의 한 지도자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때로는 친절이 정의를 흐릴 때가 있다. 친절은 때로 진실을 흐리게 만든다라고 경고한 적이 있습니다. 그의 말은 쇼펜하우어의 이론이 실제로 어떻게 나타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또 다른 예로 고대 그리스의 한 철학자는 너무 많은 친절은 결국은 적의를 낳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말은 친절이 가져다주는 부정적인 결과와 그 한계를 반영합니다. 이러한 실제 사례와 위인들의 경험담을 통해 친절이 얼마나 복잡하고 모순된 것인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적인 통찰은 우리에게 친절이라는 가치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며 이를 통해 우리는 인간관계와 그 본질에 대한 더 깊고도 폭넓은 이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모든 이익은 자기 이익이다. 주는 손이 받는 손보다 더 나다. 그러나 그 손 또한 받기를 기대한다. 인간의 마음은 본래 이기적이다. 인간이 다른 이를 도울 때 그에게는 늘 숨겨진 목적이 있다. 진정한 의지 없이 행한 친절은 끝내 배신과 고통을 가져온다. 친절의 가장 깊은 본성은 결국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다. 이기적인 친절은 결국 자신을 속이는 것이다. 진정한 친절은 자기를 잃지 않는다. 친절이 과하면 그것은 끝내 적대감을 낳는다. 진실한 친절은 무언의 행동에서 찾을 수 있다. 네 번째로 쇼펜하우어는 개인주의와 이기주의의 가치를 주장했습니다. 그는 개인이 다른 이와의 관계에서 자신을 우선시해야 하며 이러한 태도가 인간에게 자유와 이익을 가져다 준다고 믿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개인이 자신의 복지와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이치에 맞다고 주장했습니다. 인간은 그 자신이 최우선이며 다른 이를 위해 희생하는 것은 비이성적이다라는 그의 주장은 수세기에 걸쳐 여러 사상가들에게 영향을 끼쳤습니다. 한 동양 철학자는 쇼펜하우어의 이 논점에 동조하면서 자신의 복지를 추구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다. 자신을 돌보는 것은 천리길을 걷는 것과 같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기주의와 개인주의의 추구는 개인에게 자유와 이익을 가져다 줍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를 통해 인간은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으며 이는 개인의 본능적이고 본질적인 추구라고 봤습니다. 서양의 한 사상가는 이에 대해 자유란 내 본성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다. 이것은 내 본성이 나를 이끄는 대로 행동하는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쇼펜하우어가 주장한 개인의 본성과 자유에 대한 견해를 반영합니다. 또 다른 예로 한 동양 지혜의 인물은 나 자신을 알라. 그리고 나 자신을 사랑하라. 그것이 진정한 자유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 말은 자신을 우선시하고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합니다. 이렇게 쇼펜하우어의 개인주의와 이기주의의 철학은 인간이 자신의 본성과 본능을 따르며 자신을 사랑하고 보호하는 가치를 부여합니다. 이를 통해 인간은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찾을 수 있다고 그는 믿었습니다. 자신을 아는 자만이 진정한 지혜를 가진다. 진정한 자유는 내 마음 속에 있다. 본인의 길을 가라. 그것이 진정한 자유다. 자기 자신을 중요시하는 것이 진정한 인생의 시작이다. 자신의 본성에 따라 살아라. 그것이 진정한 자유이다.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라.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다. 자기 자신을 알고 자기 자신을 존중하라. 자유는 자기 자신을 통제하는 능력에서 온다. 내 자신을 다스리는 자, 그는 세상을 다스릴 수 있다. 다섯 번째로,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인간과 인간의 관계, 그리고 친절이라는 개념을 근본적으로 재평가하게 만듭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본성이 이기적이라고 주장하며 이를 바탕으로 친절이라는 행위 자체가 결국은 이기적인 동기에 기반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의 사상은 자기중심적이고 개인주의적인 생각의 극치로 여겨지곤 하지만 그의 이론은 인간의 본능과 본성을 깊이 이해하려는 노력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쇼펜하우어가 주장한 대로라면 인간은 결국 자신의 복지와 행복을 추구하는 존재입니다. 한 위인은 이러한 인간의 본성에 대해 진정한 지혜는 자신의 본성을 깊이 이해하고 인정하는 데에서 온다라고 말했습니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현대 사회, 특히 개인주의가 강조되는 문화에서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의 철학은 개인이 자신의 복지와 행복을 중시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는 현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방식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한 동양의 철학자는 이러한 쇼펜하우어의 이론에 대해 자신을 알고 자신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인생의 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서양의 한 사상가는 자유와 행복의 추구는 인간의 본질적인 권리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처럼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인간의 본성과 삶의 방식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그의 철학은 우리가 인간관계와 친절, 그리고 인생과 사회를 바라보는 방식에 영향을 끼치며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자신을 알라. 그러면 천하를 알게 될 것이다. 자신의 본성에 따라 행동하라. 그리고 자신을 존중하라. 진정한 지혜는 자기 자신을 아는 데 있다. 본인의 길을 따르라. 그것이 진리이다. 자기 자신을 이기는 자, 그가 진정으로 강한 자다. 자유의 길은 자기 자신을 통제하는 데에서 시작된다. 진정한 행복은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데에서 온다. 자기 자신을 알고
그대로 받아들이라. 자신의 삶을 살아라. 그것이 진정한 존재이다. 자기 자신을 섬기라. 그러면 세상을 섬길 수 있다. 쇼펜하우어와 우리 모두가 함께한 여정은 참으로 흥미롭고도 교훈이 많았다. 쇼펜하우어는 마치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자신이 발견한 진리를 전하려 한 듯, 그의 철학적 사유는 우리 모두에게 깊은 생각을 선사했다. 그리고 그는 언제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려 했던 것 같다. 이 세상에서 자신을 찾아라. 그리고 그것이 바로 너의 세상이 될 것이다. 우리는 이 고요한 철학자의 이야기 속에서 인간의 본성과 인간관계, 친절과 이기주의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보았다. 그리고 그의 철학을 통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어떻게 자유를 찾아야 하는지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었다. 마치 산티아고가 그의 여정에서 수많은 경험을 통해 자신의 전설을 찾아 나선 것처럼, 쇼펜하우어는 그의 철학적 사유를 통해 인간의 본성을 찾아 나섰다. 이러한 여정은 그만의 방식으로 이 세상과 그 이상의 세계, 그리고 인간의 삶과 존재에 대한 진리를 찾아내려 한 것이다. 이 이야기를 마치며 이 세상 모든 이들이 자신만의 전설을 찾아 나서길 바란다. 누구나 자신만의 길을 찾고 그 길을 따라 자신만의 진리와 자유를 찾아내기를, 그리고 그 길에서 우리 모두가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쇼펜하우어와 함께,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위인들과 함께 우리 모두에게 한 문장 남기고 싶다. 자신을 찾아라. 그리고 그것이 내 세상이 될 것이다. 다른 사람에게 친절히 대하지 마라. 의미 없다. 쇼펜하우어의 깊은 눈동자 속 세상과 인간을 바라본다. 다른 사람에게 친절히 대하지 마라. 의미 없다. 그의 목소리에 메아리친다. 빛나는 동양과 서양의 현인들의 말, 자신을 알라. 그리고 자신을 사랑하라. 자유는 자기를 통제하는 데서 시작된다. 이 말들이 하늘과 대지 사이에 울려 퍼진다. 첫 번째 이야기 속 쇼펜하우어의 철학이 흐른다. 인간과 친절, 인간관계 속에서 그의 고요한 말들이 우리 마음을 찌른다. 두 번째 이야기에서는 인간의 본성을 본다. 개인과 타인, 그리고 그들 사이의 간극, 쇼펜하우어의 눈동자는 진실을 찾아 헤맨다. 세 번째 이야기, 친절의 허상 속으로 그의 말들이 우리를 인도한다. 친절이라는 말 속에 숨겨진 의미를 찾아서. 네 번째 이야기는 자유를 찾아 나선다. 개인주의와 이기주의의 춤, 쇼펜하우어의 발걸음이 우리를 데려간다. 그의 철학 속 결론은 우리에게 말한다. 자신을 찾아라. 그것이 내 세상이다. 현인들의 목소리와 함께 그의 말이 울려 퍼진다. 마지막으로 쇼펜하우어의 세계를 떠난다. 이 세상 모든 이들이 자신만의 전설을 찾길, 그의 시선이, 그의 철학이 우리를 부른다. 이렇게 쇼펜하우어의 세계 속에서 다른 사람에게 친절히 대하지 마라. 의미 없다는 그의 말들이 우리 마음을 울린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인생의 비밀 공간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반갑습니다. 인생의 비밀 공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쇼펜하우어의 세계관 속에서 친절이라는 개념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이 철학자의 세계에서 친절은 어쩌면 무의미한 짓일지도 모릅니다. 혹은 그저 우리 자신을 기만하는 방법일지도 모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이야기가 전적으로 비극적인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모두에게 친절이란 무엇인지, 인간관계란 어떠한 것인지를 되짚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함께 쇼펜하우어의 어두운, 하지만 매력적인 철학 속 세계로 빠져보며 친절이라는 인간의 본능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이 세계로의 여정을 시작해 볼까요? 이야기를 통해 독자들이 쇼펜하우어의 세계관을 살짝 엿볼 수 있도록 안내해 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인간이라는 존재는 깊은 고독 속에서 그림자처럼 살아가는가? 쇼펜하우어는 이런 절망적인 물음을 던진 철학자입니다. 그의 철학은 인간의 본성과 존재, 그리고 우리가 세상과 상호작용하는 방식에 대해 깊이 이해하려는 탐구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우리 삶의 근본적인 본성이 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에게 있어 우리의 모든 원망과 욕망은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들며 이것이 인간의 삶의 본질이라고 했습니다. 원하면 고통받고 얻으면 지루해하며 완성하면 또다시 원한다 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이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그는 인간관계에서의 친절의 본질과 가치를 재평가하게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대부분의 인간관계가 궁극적으로는 이기적이며 가짜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영상의 목적은 쇼펜하우어의 인간관계에 대한 비판적인 견해를 탐구하고 그의 철학이 현대 사회에서 어떻게 해석될 수 있는지를 조명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인간관계, 이기주의, 그리고 친절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에 대한 실제 사례와 다른 위인들의 경험담을 들려드리며 쇼펜하우어의 철학을 통해 인간의 본질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구독자들이 쇼펜하우어의 철학 속에서 인간관계의 본질과 친절의 의미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함께 쇼펜하우어의 철학적 세계를 여행하며 인간의 본성과 인간관계의 진실을 탐구해 보시죠.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사람은 사람의 노예가 될 수 없다. 물과 같이 흐르라. 물은 장애물을 만나도 흘러가기만 한다. 산이 그러므로 산이다. 인간은 자유의 존재이다. 지식은 힘이다. 모든 인간은 죽음을 향해 균등하게 흐르고 있다. 자유는 용기 있는 자들에게만 주어진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아가며 겪는 수많은 인간관계 속에서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본성과 타인과의 관계에 대한 독특하고도 비관적인 시각을 제시합니다. 쇼펜하우어에게 인간의 본성은 본질적으로 이기적이며 충동적입니다. 그는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며 다른 이의 고통에는 무감각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생각은 쇼펜하우어의 인간 본성에 대한 견해와 맞닿아 있습니다. 이러한 인간의 본성은 여러 역사적 사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로마 제국의 멸망은 내부의 탐욕과 이기적인 행동들로 인해 발생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쇼펜하우어가 인간의 본성에 대해 제시한 이론을 실제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개인과 타인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로 이기적인 본성에 의해 주도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생각에는 인간은 대부분의 경우 친절이라는 가면 아래 숨겨진 이기적인 목적을 추구합니다. 그는 타인과의 관계는 대부분 이기적인 목적을 위한 것이며 진정한 이타적 행동은 드물다라고 말했습니다. 세계적인 지도자인 간디는 이와 반대로 자신을 잃지 않고서 타인을 이해하는 것이 진정한 강함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이러한 이타적인 가치가 인간의 본성과 상반된다고 여겼을 것입니다. 실제로 쇼펜하우어의 이론은 역사적으로 여러 인물들 사이의 복잡한 관계에서도 관찰될 수 있습니다. 니코마코스의 에티카에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의 사회성에 대해 다루었지만 그의 학문적 탐구도 쇼펜하우어의 이론과 일맥상통하게 인간이 본질적으로 이기적이라는 것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쇼펜하우어의 인간관은 우리가 자아와 타인, 그리고 우리 주변 세계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만듭니다. 그의 철학적 세계에서 우리는 인간의 본성과 인간관계의 본질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천하의 시작은 일에 있고 그 일의 성취는 인에 있다. 물이야말로 최상의 교사다. 물은 저항하는 것에 부딪히면 물러서지 않고 흘러간다. 상실의 아픔은 갖지 않음의 평화로 치유된다. 성실은 최고의 덕이다. 사람의 가치는 그의 진실성에 있다. 인간은 그가 생각하는 대로 존재한다. 나의 삶은 내 목적이 결정한다. 자유는 자기 자신을 알아야 할 필요를 부과한다. 나는 내 친구의 거울이다. 그가 내게서 본 것은 그의 모습, 그가 내게서 감춘 것은 그의 존재다. 사람은 오직 사랑으로만 자유로울 수 있다. 세 번째로 쇼펜하우어는 친절이라는 개념에 대해 크게 의심했습니다. 그에게 친절은 대부분 허상이며 이것이 가져오는 부정적인 결과와 한계가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친절이란 대개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 수행되며 이는 결국 인간의 본성이 이기적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진정한 이타적 친절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대부분의 친절은 변화무쌍한 이익 추구의 방식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 예컨대 한 동양의 사상가는 사람들은 다른 이에게 좋은 일을 할 때 자신에게 얻을 이익을 고려한다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쇼펜하우어의 친절에 대한 견해와 매우 통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친절의 허상은 때때로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러한 친절이 인간관계를 왜곡하고 이의 관계가 충돌할 때 실망과 배신감을 가져온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양의 한 지도자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때로는 친절이 정의를 흐릴 때가 있다. 친절은 때로 진실을 흐리게 만든다라고 경고한 적이 있습니다. 그의 말은 쇼펜하우어의 이론이 실제로 어떻게 나타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또 다른 예로 고대 그리스의 한 철학자는 너무 많은 친절은 결국은 적의를 낳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말은 친절이 가져다주는 부정적인 결과와 그 한계를 반영합니다. 이러한 실제 사례와 위인들의 경험담을 통해 친절이 얼마나 복잡하고 모순된 것인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적인 통찰은 우리에게 친절이라는 가치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며 이를 통해 우리는 인간관계와 그 본질에 대한 더 깊고도 폭넓은 이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모든 이익은 자기 이익이다. 주는 손이 받는 손보다 더 나다. 그러나 그 손 또한 받기를 기대한다. 인간의 마음은 본래 이기적이다. 인간이 다른 이를 도울 때 그에게는 늘 숨겨진 목적이 있다. 진정한 의지 없이 행한 친절은 끝내 배신과 고통을 가져온다. 친절의 가장 깊은 본성은 결국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다. 이기적인 친절은 결국 자신을 속이는 것이다. 진정한 친절은 자기를 잃지 않는다. 친절이 과하면 그것은 끝내 적대감을 낳는다. 진실한 친절은 무언의 행동에서 찾을 수 있다. 네 번째로 쇼펜하우어는 개인주의와 이기주의의 가치를 주장했습니다. 그는 개인이 다른 이와의 관계에서 자신을 우선시해야 하며 이러한 태도가 인간에게 자유와 이익을 가져다 준다고 믿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개인이 자신의 복지와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이치에 맞다고 주장했습니다. 인간은 그 자신이 최우선이며 다른 이를 위해 희생하는 것은 비이성적이다라는 그의 주장은 수세기에 걸쳐 여러 사상가들에게 영향을 끼쳤습니다. 한 동양 철학자는 쇼펜하우어의 이 논점에 동조하면서 자신의 복지를 추구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다. 자신을 돌보는 것은 천리길을 걷는 것과 같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기주의와 개인주의의 추구는 개인에게 자유와 이익을 가져다 줍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를 통해 인간은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으며 이는 개인의 본능적이고 본질적인 추구라고 봤습니다. 서양의 한 사상가는 이에 대해 자유란
내 본성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다. 이것은 내 본성이 나를 이끄는 대로 행동하는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쇼펜하우어가 주장한 개인의 본성과 자유에 대한 견해를 반영합니다. 또 다른 예로 한 동양 지혜의 인물은 나 자신을 알라. 그리고 나 자신을 사랑하라. 그것이 진정한 자유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 말은 자신을 우선시하고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합니다. 이렇게 쇼펜하우어의 개인주의와 이기주의의 철학은 인간이 자신의 본성과 본능을 따르며 자신을 사랑하고 보호하는 가치를 부여합니다. 이를 통해 인간은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찾을 수 있다고 그는 믿었습니다. 자신을 아는 자만이 진정한 지혜를 가진다. 진정한 자유는 내 마음 속에 있다. 본인의 길을 가라. 그것이 진정한 자유다. 자기 자신을 중요시하는 것이 진정한 인생의 시작이다. 자신의 본성에 따라 살아라. 그것이 진정한 자유이다.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라.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다. 자기 자신을 알고 자기 자신을 존중하라. 자유는 자기 자신을 통제하는 능력에서 온다. 내 자신을 다스리는 자, 그는 세상을 다스릴 수 있다. 다섯 번째로,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인간과 인간의 관계, 그리고 친절이라는 개념을 근본적으로 재평가하게 만듭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본성이 이기적이라고 주장하며 이를 바탕으로 친절이라는 행위 자체가 결국은 이기적인 동기에 기반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의 사상은 자기중심적이고 개인주의적인 생각의 극치로 여겨지곤 하지만 그의 이론은 인간의 본능과 본성을 깊이 이해하려는 노력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쇼펜하우어가 주장한 대로라면 인간은 결국 자신의 복지와 행복을 추구하는 존재입니다. 한 위인은 이러한 인간의 본성에 대해 진정한 지혜는 자신의 본성을 깊이 이해하고 인정하는 데에서 온다라고 말했습니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현대 사회, 특히 개인주의가 강조되는 문화에서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의 철학은 개인이 자신의 복지와 행복을 중시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는 현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방식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한 동양의 철학자는 이러한 쇼펜하우어의 이론에 대해 자신을 알고 자신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인생의 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서양의 한 사상가는 자유와 행복의 추구는 인간의 본질적인 권리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처럼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인간의 본성과 삶의 방식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그의 철학은 우리가 인간관계와 친절, 그리고 인생과 사회를 바라보는 방식에 영향을 끼치며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자신을 알라. 그러면 천하를 알게 될 것이다. 자신의 본성에 따라 행동하라. 그리고 자신을 존중하라. 진정한 지혜는 자기 자신을 아는 데 있다. 본인의 길을 따르라. 그것이 진리이다. 자기 자신을 이기는 자, 그가 진정으로 강한 자다. 자유의 길은 자기 자신을 통제하는 데에서 시작된다. 진정한 행복은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데에서 온다. 자기 자신을 알고 그대로 받아들이라. 자신의 삶을 살아라. 그것이 진정한 존재이다. 자기 자신을 섬기라. 그러면 세상을 섬길 수 있다. 쇼펜하우어와 우리 모두가 함께한 여정은 참으로 흥미롭고도 교훈이 많았다. 쇼펜하우어는 마치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자신이 발견한 진리를 전하려 한 듯 그의 철학적 사유는 우리 모두에게 깊은 생각을 선사했다. 그리고 그는 언제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려 했던 것 같다. 이 세상에서 자신을 찾아라. 그리고 그것이 바로 너의 세상이 될 것이다. 우리는 이 고요한 철학자의 이야기 속에서 인간의 본성과 인간관계, 친절과 이기주의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보았다.
그리고 그의 철학을 통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어떻게 자유를 찾아야 하는지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었다. 마치 산티아고가 그의 여정에서 수많은 경험을 통해 자신의 전설을 찾아 나선 것처럼 쇼펜하우어는 그의 철학적 사유를 통해 인간의 본성을 찾아 나섰다. 이러한 여정은 그만의 방식으로 이 세상과 그 이상의 세계, 그리고 인간의 삶과 존재에 대한 진리를 찾아내려 한 것이다. 이 이야기를 마치며 이 세상 모든 이들이 자신만의 전설을 찾아 나서길 바란다. 누구나 자신만의 길을 찾고 그 길을 따라 자신만의 진리와 자유를 찾아내기를, 그리고 그 길에서 우리 모두가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쇼펜하우어와 함께,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위인들과 함께 우리 모두에게 한 문장 남기고 싶다. 자신을 찾아라. 그리고 그것이 내 세상이 될 것이다. 다른 사람에게 친절히 대하지 마라. 의미 없다. 쇼펜하우어의 깊은 눈동자 속 세상과 인간을 바라본다. 다른 사람에게 친절히 대하지 마라. 의미 없다. 그의 목소리에 메아리 친다. 빛나는 동양과 서양의 현인들의 말, 자신을 알라. 그리고 자신을 사랑하라. 자유는 자기를 통제하는 데서 시작된다. 이 말들이 하늘과 대지 사이에 울려 퍼진다. 첫 번째 이야기 속 쇼펜하우어의 철학이 흐른다. 인간과 친절, 인간관계 속에서 그의 고요한 말들이 우리 마음을 찌른다. 두 번째 이야기에서는 인간의 본성을 본다. 개인과 타인, 그리고 그들 사이의 간극, 쇼펜하우어의 눈동자는 진실을 찾아 헤맨다. 세 번째 이야기, 친절의 허상 속으로 그의 말들이 우리를 인도한다. 친절이라는 말 속에 숨겨진 의미를 찾아서. 네 번째 이야기는 자유를 찾아 나선다. 개인주의와 이기주의의 춤, 쇼펜하우어의 발걸음이 우리를 데려간다. 그의 철학 속 결론은 우리에게 말한다. 자신을 찾아라. 그것이 내 세상이다. 현인들의 목소리와 함께 그의 말이 울려 퍼진다. 마지막으로 쇼펜하우어의 세계를 떠난다. 이 세상 모든 이들이 자신만의 전설을 찾길, 그의 시선이, 그의 철학이 우리를 부른다. 이렇게 쇼펜하우어의 세계 속에서 다른 사람에게 친절히 대하지 마라. 의미 없다는 그의 말들이 우리 마음을 울린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인생의 비밀 공간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